저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화를 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착해서는 아닌 것 같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뭐 얼마나 고귀하겠어요. 그냥 얼마나 노력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병원에서 일하면서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따지자면 저도 많이 당했기 때문이고,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가 아니고, 나는 당했지만 나는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고, 교수님이 하자고 그래서 환자분에게 어떤 시술을 의뢰하는 게 있었는데, 탁과에 시술 의뢰를 하고 나니 멘탈이 드라우지한 환자가 갑자기 안 하겠다고 거절을 해서 취소가 돼버렸고, 그랬더니 보호자가 다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다시 어레인지를 했더니, 그러는 와중에 또 계획이 변경돼서 시술을 취소하고 그냥 퇴원하기로 변경이 되었죠. 어레인지를 2번 하고 취소를 2번 하고 나니까 탁과에서 저한테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생각해보면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비슷한데 결국에는 다 환자분 좋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생기는 일들이고, 사실은 내가 아쉬울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건지. 간만에 개꿀잠 자고 있는데 업투데이트에 치기만 하면 나오는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용법을 물어보는 탁과콜 뭐 이딴 걸 물어보냐고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아 그거는요 라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는 이유는 익숙치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케모 중인 환자분이 뉴트로패닉 피버 septic샥을 맞아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하고 멘탈이 처진다고 걸려온 탁과콜. 탁과에서 당직 시간에 처치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았고, 뛰어가서 초기 대응을 하고 ICU 어레인지하고 알고리즘을 잘 짜서 2길자 처방까지 내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저도 비슷한 상황으로 굉장히 당황을 했던 적이 있었고, 아무 상관도 없이 마침 병동을 지나던 모 교수님께서 2길자 처방을 다 내주셨고, 그때는 그게 또 어찌나 감사했던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이 되면 꼭 저렇게 본받아서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번은 또 병동에다가 나름 성질을 부렸던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내 잘못이었습니다. 당직실에서 이불킥하고 꿀잠 자긴 했지만 결국에 남 탓하고 여기저기 화내봐야 내 탓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익숙치 않던 시절, 읽어도 뭔지 모르는 복잡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를 탁과로 전과 보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업무가 익숙치 않은데 환자분의 병력이 복잡해서 더 파악이 쉽지 않았고, 어쨌든 전과와 인계를 위해 담당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써있는 병력 줄줄이 이해도 못하면서 아마 읽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말하면서도 병신 같은데 얼마나 병신 같아 보일까 싶기는 했는데, 사실 환자 파악은 다 하고 계셨을 거고 그냥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신규 선생님들과 업무를 할 때가 있고, 사실은 한두 마디만 들어도 정말 신규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저도 제 신규 시절을 생각하고 조금 더 신규 선생님들한테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신규인데 모르는 게 당연하죠. 잘 모르는 걸 거기다 대고 화를 내면 될까요? 병원의 인력은 연차마다 능력이 다르고 그 능력에 맞게끔 업무를 할당해야지, 특히나 모든 게 처음이고 익숙지 않은 신규에게 화를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화를 내는 당신은 신규 때 얼마나 잘하셨을지.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환자 보호자분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마찰이 생기곤 합니다. 본성이 선하고 착해서는 아니고, 저도 뭐 쓰레기 같은 말종 인간이긴 하지만 중고 520D와 레노마 셔츠 세바지의 씹선비 정신으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환자의 이득 관점에서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도 팔짱을 끼고 불량한 자세로 들으며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보호자, 한 개를 설명하면 10개를 질문하고, 또 10개를 설명드렸더니 100개를 질문하고, 진심을 다해서 99개 설명드렸더니 설명 미처 못해드린 1개를 서운해하는 보호자. 차라리 설명을 안 하는 게 낫었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하려고 중환자실에 가족을 맡겨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선 얼마나 깝깝할까 싶어 했던 설명 또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드렸고 돌아가실 것 같은 환자분,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겨우 퇴원하게 됐는데, 퇴원 처방 1시간 늦었다고 복도에서 고래고래 의사 나오라고 소리 지르는 보호자. 선한 마음을 갖고 일하려고 해도 회의감이 들 땐 있습니다.
병원은 결국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이고요. 좋지 않은 예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상황도 있고요. 지독히도 운이 없게 흔치 않은 부작용이 연이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걸 또 조목조목 이성적으로 따지면서 맞서 싸우는 게 답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병원은 아프신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그 분들과 그분들의 가족은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라는 생각입니다. 공보의 때도 항상 했던 생각이고요. 치료라는 게 뭐 다 한계가 있기 마련. 삶과 죽음은 결국엔 하늘의 뜻. 보호자분들과 맞서 싸우지 말고 져드리고 들어드리고, 내 경험과 역량이 쌓일수록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튼 저는 그럴 생각입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 차로로 내려와 주세요.